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으신지요? 연인이건 친구건 동료건 이런 관계가 그렇게 조화롭다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럼 이런 오랫동안 만나도 그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전은요, 심경 6번째에 있는 지혜의 고전입니다. 이 논어 공야장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안평중 선 여인 교 구이 경지. 그럼 글자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안평중의 이 안은요 성이고요, 이름은 영입니다. 중은 자이고요, 평은 사람이 죽고 나서 붙여주는 시호입니다. 안평중은 아마도 후인들이 글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으로 보입니다. 이 선은 잘한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우사, 잘의 의미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여인교의 여자는 누구와 더불다 라는 뜻이고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교는 더불어 사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인교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귄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이의 구는 오래되었다는 뜻이고요. 이 어조사 이자는 역접의 접속사입니다. 그럼에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은 공경하다라는 뜻이고요. 지는 대명사로서 이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네, 그럼 문장 구조에 따라서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평중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기를 잘한다. 오래되어도 공경하더라. 사람관계가 이렇게 오래되면요, 상대방에게 소홀해지거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 한번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볼까요? 온통 나의 관심은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존중하게 되는데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는 상대방의 단점도 보게 되고 좀 익숙함에 젖어서 좀 소홀해지기도 하고요. 또 처음에 상대방에게 지녔던 그런 지극한 관심이 이제는 나로 향하게 돼서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사마천 사기를 보면 관한열전이라고 해서요, 이 안평중의 고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평중은 밥상에 반찬을 2개 이상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첩에게도 비단 옷을 입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절약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안평중이 외출을 하는데요, 그 안평중의 마차를 끌던 마부의 아내가 안평중을 이렇게 살펴봤답니다. 그런데 키는 6척밖에 안 되는 조그만 키에 제 나라에 3대에 걸쳐서 재상이 돼가지고 제후들에게 이름을 떨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늘 낮추고 겸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의 남편은 키는 9척인데 사두말을 채찍질하고 큰 양산을 이렇게 받쳐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모습이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자 남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때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 행동을 고쳤다라고 하는데요, 안평중이 훗날 왜 그러느냐라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내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라고 해서요, 그 사람을 대부로 청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데요, 탁예 선생님은 그 수신 10분, 자기를 닦는 10가지의 교훈을 정해놓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그리고 신의를 다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대하라 라고 적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탁예 선생님은 결혼 7년 만에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30세에 둘째 부인 권 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부인 권 씨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부인을 지극한 마음으로 존중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아내가 바느질을 잘못해서요, 보선이 삼태기만큼 큽니다. 근데 그걸 신고 다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옷을 바느질을 하는데 하얀 도프에 빨간 천으로 이렇게 기워서 하고 다니니까요,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입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 권씨 부인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제사상에서 배가 하나 떨어졌는데요, 그것을 치마폭에 살 감추고 몰래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이 손윗동석에게 이제 들켰는데요, 태계 선생님께서는 형수에게 아내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사죄를 하고 아내를 이제 방으로 같이 가서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배가 먹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철없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계 선생님은 손수 그것을 깎아주면서 이렇게 먹여줬다라고 합니다. 공경한다라는 이 경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 순간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을 낮추고 늘 남에게 이 순간 집중하는,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공경일 것입니다. 공경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만나온 사람이 나와 다른 습관이 있다고 해서 못마땅해 여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오롯이 보아주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죠. 또 안평증은요, 조정에 있을 때 임금께서 말하면 그때 말했고 또 말하지 않으면 또 말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또 임금의 명령 가운데에 따를 만한 것은 그대로 따르고 따를 만한 것이 아니면 행동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공경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거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상황에 늘 맞아야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원문을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안평증은 선 여인 교로다. 구이 경지 온녀. 진심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이런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공경, 그것이 관계를 오래도록 조화롭게 하는 비결이라고 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흔히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흙수저 일경은 참 어렵죠. 이런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지혜의 고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